중세 시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평균 수명은 그들이 치료하던 환자보다 오히려 짧았습니다. 역설적이죠?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더 빨리 죽는다니. 하지만 이건 통계가 아니라 저주에 가까웠거든요. 그들은 매일 죽음의 한가운데를 걸어 다녔고 치료라는 이름으로 고문을 자행했으며 기적을 행하다가 마녀로 몰렸습니다. 오늘은 그 지옥 같은 시대를 살아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340년 영국 요크셔의 작은 마을에 윌리엄이라는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대장장이었는데 어느 겨울날 망치에 손가락이 으스러지는 사고를 당했죠. 마을 치료사가 불려왔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건 썩은 손가락을 도끼로 잘라내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취제라고는 독한 술 한 잔이 전부였고 아버지의 비명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거든요. 그날 윌리엄은 10살이었고 아버지가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때 그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은 절대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요. 마을 수도원에는 브라더 에드먼드라는 늙은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런던에서 이발외과의로 일했던 사람이었는데 너무 많은 죽음을 목격한 나머지 신에게 몸을 바쳤다고 했죠. 윌리엄은 그에게 찾아가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자신에게 의술을 가르쳐달라고요. 에드먼드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이 일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면서요. 하지만 소년의 눈빛 속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봤는지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윌리엄의 지옥 수업이 시작됐죠. 첫 수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에드먼드는 죽은 돼지 한 마리를 가져와 윌리엄 앞에 던졌거든요. 이걸 열어봐라. 내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사람도 고칠 수 있다. 윌리엄은 떨리는 손으로 칼을 들었고 비릿한 피냄새에 구역질을 참으며 돼지 배를 갈랐습니다. 창자가 쏟아져 나왔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죠. 의술이란 게 얼마나 잔인한 기술인지를요. 에드먼드는 말했습니다. 사람 몸속도 이와 똑같아. 다만 사람은 비명을 지르고 네가 실수하면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게 다를 뿐이지. 3년 동안 윌리엄은 라틴어 의학서를 베끼고 허브의 이름을 외우고 인체의 4가지 체액에 대해 배웠습니다. 피, 점액, 황담즙, 흑담즙. 이 4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건강하고 균형이 깨지면 병에 걸린다는 이론이었죠. 지금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지만 당시엔 이게 신성한 진리였습니다. 갈레노스와 히포크라테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윌리엄은 그 모든 걸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살아남는 길이었거든요. 1356년 16이 된 윌리엄은 에드먼드를 따라 처음으로 실제 환자를 만났습니다. 농부 하나가 낫의 다리를 베었는데 상처가 곱마서 악취가 진동했죠. 에드먼드는 윌리엄에게 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라. 주저하면 독이 온몸에 퍼진다. 윌리엄은 칼을 들었고 농부는 나무 막대기를 이빨 사이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이 칼날을 상처에 댔을 때 농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거든요. 피가 사방으로 튀었고 윌리엄의 손은 미끄러웠습니다. 그는 토하고 싶었지만 참았죠. 에드먼드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농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윌리엄은 악몽을 꿨고 그 비명 소리는 평생 그의 귓속에 남았죠. 1348년 역사상 가장 끔찍한 재앙이 영국에 상륙했습니다. 흑사병. 처음엔 항구 도시에서 시작됐는데 배에서 내린 쥐들이 병을 옮겼다는 소문이 돌았죠. 사람들은 며칠 만에 죽어나갔습니다. 목과 사타구니에 검은 종기가 생기고 피를 토하고 온몸이 썩어 들어갔거든요. 에드먼드는 윌리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다. 네가 배운 모든 걸 써야 할 거야. 하지만 명심해라. 우린 이길 수 없어. 다만 최대한 많이 살리는 게 목표다. 그리고 그들은 지옥 속으로 걸어 들어갔죠. 윌리엄이 처음 본 흑사병 환자는 25살 여인이었습니다. 겨드랑이에 주먹만 한 종기가 부풀어 올라 있었고 열로 인해 정신을 잃은 상태였죠. 에드먼드는 지시했습니다. 종기를 째라. 고름을 빼내야 한다. 윌리엄은 칼을 들고 떨리는 손으로 종기를 찔렀습니다. 그 순간 고름이 분수처럼 터져 나왔고 냄새는 지옥 그 자체였거든요. 여인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경련을 일으켰고 다음날 아침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자책했죠.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게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에드먼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탓이 아니야. 이 병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몇 주 만에 마을 인구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시체는 구덩이에 무더기로 던져졌고
거리에는 죽음의 냄새가 진동했죠. 윌리엄은 하루에 10명 넘는 환자를 봤지만 살아남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종기를 째고 피를 뽑고 허브를 먹이고 기도를 외웠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밤 에드먼드가 말했습니다. 윌리엄, 우린 치료사가 아니야. 그저 죽음을 지켜보는 증인일 뿐이지. 그걸 받아들여야 해. 하지만 윌리엄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 필사적으로 공부했고 더 많은 시술을 시도했죠. 그러던 중 윌리엄에게 특이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종기를 째고 나면 오히려 상태가 나빠지는 것 같았거든요. 반면 종기를 그냥 두고 열을 내리는 데 집중한 환자 중 일부는 살아남았습니다. 이건 기존 의학서에 없던 내용이었죠. 윌리엄은 에드먼드에게 이 사실을 말했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통을 거스르지 마라. 갈레노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안전해. 하지만 윌리엄은 자신의 관찰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환자에게는 종기를 째지 않고 다른 방법을 시도했죠. 1350년 첫 번째 대유행이 끝났습니다. 영국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졌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렸죠. 에드먼드는 그해 겨울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그는 윌리엄에게 말했습니다. 넌 나보다 나은 의사가 될 거야. 하지만 조심해라. 너무 똑똑한 척하면 교회가 가만두지 않을 거거든. 그리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윌리엄은 스승을 잃었지만 이제 혼자 서야 했죠. 그는 요크시로 가서 이발외과의 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요크에서 윌리엄은 빠르게 명성을 쌓아갔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치료법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방법도 조심스럽게 섞어 사용했거든요. 어떤 환자에게는 과도한 사열을 피했고 어떤 상처에는 꿀과 허브를 섞은 연고를 발랐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환자들은 다른 의사들보다 생존율이 높았죠. 하지만 그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경험과 직감에 의존했을 뿐이었거든요. 1357년 윌리엄은 30살도 안 된 나이에 요크에서 가장 유명한 이발레과의가 되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상인들과 작은 귀족들까지 치료했고 돈도 꽤 벌었죠. 하지만 성공에는 대가가 달았습니다. 다른 의사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리처드라는 나이 든 의사는 윌리엄을 노골적으로 적대했습니다. 저 젊은 놈은 전통을 무시해. 언젠가 큰 코 다칠 거야. 리처드는 교회와 가까운 사람이었고 그의 경고는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죠. 그해 가을 윌리엄에게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요크의 부유한 포목상 딸이 고열에 시달리며 죽어가고 있었는데 다른 의사들은 모두 손을 들었거든요. 윌리엄이 불려갔고 그는 소녀를 진찰했습니다. 증상을 보니 장티푸스 같았죠. 전통적인 치료법은 과도한 사혈과 구토 유발이었지만 윌리엄은 다른 접근을 택했습니다. 그는 소녀에게 깨끗한 물을 계속 마시게 하고 열을 식히는 데 집중했으며 체력을 유지하도록 가벼운 죽을 먹였습니다. 일주일 후 소녀는 기적처럼 회복했죠. 포목상은 감격했고 윌리엄에게 그 말을 한 보딸이 줬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죠. 윌리엄은 신의 은총을 받은 치료사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의 진료소는 항상 붐볐습니다. 하지만 리처드는 다른 시각으로 봤습니다. 그는 주교에게 편지를 썼거든요. 윌리엄이라는 자가 전통 의술을 무시하고 의심스러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이 너무 부자연스럽습니다. 혹시 악마의 힘을 빌린 게 아닌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1361년 흑사병이 두 번째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만큼 강력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죠. 윌리엄은 다시 전선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경험이 있었기에 조금 더 침착했거든요. 그는 환자들을 격리하고 청결을 강조했으며 과도한 시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환자들 중 상당수가 살아남았죠. 다른 의사들의 환자들이 때로 죽어나갈 때 윌리엄의 환자들은 회복했습니다. 이건 기적처럼 보였지만 사실 윌리엄도 정확히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환자의 몸이 스스로 싸울 수 있도록 돕는다는 본능적인 믿음을 따랐을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중세시대의 본능과 경험만으로 전통에 도전하는 건 위험한 일이었죠. 리처드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윌리엄이 마법을 쓴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1363년 윌리엄은 교회 법정에 소환됐습니다. 혐의는 이단과 마법 사용. 리처드가 증인으로 나와 증언했죠. 윌리엄은 갈레노스의 신성한 가르침을 무시합니다. 그는 환자에게 피를 덜 뽑고 이상한 연고를 바르며 전통 의학서에 없는 치료를 합니다. 이건 분명 악마의 지식입니다. 재판관들은 윌리엄을 날카롭게 쳐다봤고 그는 변론해야 했습니다.
윌리엄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창조물인 인체를 관찰했을 뿐입니다. 제 치료는 모두 자연의 법칙에 따른 것이며 악마와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재판관들은 납득하지 못했죠. 자연의 법칙은 이미 성인들이 밝혀냈다. 네가 그들보다 더 안다고 주장하는 건 오만이 아니냐? 윌리엄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포목상과 윌리엄이 살린 수십 명의 환자들이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윌리엄의 치료로 살아났다고 증언했고 그가 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맹세했죠. 포목상은 막대한 기부금을 교회에 약속했고 이게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윌리엄은 경고와 함께 석방됐습니다. 전통을 존중하라. 다시는 의심을 사지 마라. 그는 자유를 얻었지만 대가를 치러야 했죠. 그는 더 이상 혁신적인 치료를 공개적으로 시도할 수 없었습니다. 1365년 윌리엄은 조용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죠. 흑사병이 세 번째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더 치명적인 형태였습니다. 폐렴형 흑사병. 이건 공기로 전염됐고 걸리면 사흘 안에 죽었거든요. 윌리엄은 다시 방호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긴 가죽 코트, 장갑, 그리고 새 부리 모양의 가면. 가면 속에는 향료와 허브를 채워 넣어 도끼를 막으려 했죠. 거리는 지옥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시체 수레가 밤낮으로 굴러다녔습니다. 윌리엄은 하루에 20명 넘는 환자를 봤지만 대부분 살릴 수 없었죠. 폐렴형은 너무 빨랐거든요. 그는 절망했습니다. 평생 배운 모든 게 소용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계속 일했습니다. 멈추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윌리엄은 마지막 환자를 돌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지쳐서 방호복도 제대로 못 벗고 침대에 쓰러졌죠. 그날 밤 그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에드먼드 스승이 나타나 말했거든요. 넌 최선을 다했어, 윌리엄. 이제 쉬어도 돼. 다음 날 아침 윌리엄은 열이 났습니다. 그리고 겨드랑이에 작은 종기가 생긴 걸 발견했죠. 윌리엄은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죠. 평생 흑사병과 싸웠는데 결국 자신도 걸린 겁니다. 그는 자신을 치료하려 했습니다. 종기를 째고 허브를 먹고 기도했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열은 점점 높아졌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는 생각했죠. 윌리엄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는 수백 명을 치료했지만 수천 명이 눈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혁신을 시도했지만 전통의 벽에 막혔죠. 그는 명성을 얻었지만 의심과 질투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도 똑같이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는 자문했습니다. 내 인생이 의미가 있었을까? 나는 정말 누군가를 구했을까? 윌리엄이 죽기 전날 밤 한 젊은 견습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윌리엄에게 배우고 싶어 했던 소년이었죠. 선생님, 제게 가르침을 주세요. 선생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윌리엄은 힘겹게 말했습니다. 아이야, 도망쳐. 이 일은 저주야. 하지만 소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은 영웅이세요. 많은 사람을 구하셨잖아요. 윌리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속삭였죠. 관찰해라, 의심해라, 그리고 살아남아라. 1369년 봄, 윌리엄은 3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가 살린 환자들, 그의 혁신을 기억하는 동료들, 그리고 그 젊은 견습생. 윌리엄의 이야기는 전설이 됐고 그의 방법 중 일부는 몰래 다음 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시대를 너무 앞서간 의사였죠. 하지만 그의 유산은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